안녕하세요. 권한 팀장입니다. 오늘 야당동에 있는 W역세권 14개 동 112세대 대단지 현장에 새로운 모델하우스 타입이 완성이 됐다고 해서 그 새로운 타입을 오늘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일반층 하나, 복층 하나 이렇게 소개할 건데, 복층은 아직 공사 마감이 덜 돼 있으니까 이 점은 감안해서 봐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집 소개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할게요. 오늘 소개해드릴 신축 빌라 현장입니다. W역세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여기는 경의중앙선 야당역까지는 도보 약 10분, 운정역까지 도보 약 8분입니다. 호수공원도 굉장히 가깝습니다. 걸어갈 수 있을 정도니까요. 산책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도 좋은 위치의 현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나머지 입지 조건은 설명란에 또 써놓을 거니까 설명란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집은 여기입니다. 이 옆동이 이제 모델하우스를 새로 만들어서 이 옆동을 소개를 할 거고요. 제가 얼마 전에 와서 요 동에 있는 복층 한 세대 남아 있다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 복층 타입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분양을 막 시작을 했는데 벌써 1층 한 세대 그리고 위에 있는 복층 한 세대는 분양이 완료가 됐다고 합니다. 복층은 아직 공사도 덜 됐는데 분양이 완료가 됐다고 하니까 참 놀라운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 오늘 제가 이제 1층 타입 하나를 소개를 할 거예요. 거기 모델하우스가 있어서 그 집을 소개를 할 건데, 1층에 보통은 테라스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1층에 테라스를 넣지 않았습니다. 가격대가 1층, 2층, 3층이 1,000만 원씩 차이가 나요. 1층이 제일 저렴한 거고, 그 다음에 2층, 그 다음에 3층이고, 복층은 2개 층을 쓰는 거니까 당연히 가장 비싸겠죠. 설명란에 가격이 있으니까 설명란 꼭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차 공간은 요 앞으로 5개가 그려져 있고요. 건물 뒤로 돌아가면 뒤에 3개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8개 그려져 있는 거니까 세대당 한 대씩 100%가 충족이 되고 겹주차 없이 일렬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동현관은 계단이 없습니다. 장애인 램프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모차, 자전거, 휠체어 등 이동이 편리하게끔 설계가 되어 있고요. 자, 이 현장은 늘 그랬듯 이렇게 공동현관 들어오고 계단 없습니다. 그래서 계단 이용 없이 엘리베이터를 탑승할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이따가 복층 올라갈 때 탑승은 할 건데요. 여기서 미리 볼게요. 13인승의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1층 타입의 전용 면적 21.1평, 실사용 면적은 확장 포함해서 38.9평입니다. 세대 현관 양쪽으로 신발장이 3칸씩 설치가 되어 있는데, 좌측은 가운데가 거울 마감되어 있고요. 일괄소등 버튼은 뒤에 있습니다. 중문은 삼연동 중문 설치가 되어 있고요. 바깥 날씨가 굉장히 추운데 안에 들어오면 상당히 따뜻합니다. 여기 보일러가 켜져 있느냐? 켜져 있긴 한데 19도로 맞춰놨거든요. 근데 안쪽은 굉장히 따뜻합니다. 자, 여기 우측에 첫 번째 방이 하나가 있습니다.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 방은 크기가 3150에 3150, 그래서 사이즈가 넉넉한 편이기는 한데 안쪽에 수납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는 방은 아닙니다. 자, 맞은편에 있는 두 번째 방, 에어컨 역시 있고요. 이 방은 3200에 2500 정도니까 살짝 아담한 사이즈긴 하지만 침실로 못 쓸 정도는 아닙니다. 자, 두 번째 방에는 수납 공간이 있는데요. 한쪽은 기본 수납장으로 채워놨고요. 다른 한쪽은 자, 이런 형태인데 여기에다가 뭐 행거를 설치할 수 있을까 할 수밖에 없는 폭입니다. 자, 이런 상태로만 봤을 때는 쓸모가 없는 수납 공간인데요. 나중에 이들을 다 트실 거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만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더 들어갈지 이게 이제 감이 안 오는데, 그거는 제가 메인 욕실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모든 공간에 조절기는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개별 난방 관리 가능하고요. 자, 메인 욕실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요 수납 공간이 요만큼, 이 수납장이 끝나는 여기까지 이렇게 들어올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많이 깊어지는 거죠. 그래서 수납이 더 많이 가능한 공간으로 만들 예정이라고 합니다.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메인 욕실의 샤워 공간은 부스 형태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환기창에 대해서 좀 부연 설명을 해볼까 하는데요. 이 메인 욕실에는 환기창이 없는데 이 위치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메인 욕실이 여기에 있는데 이 뒤가 주방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방 쪽으로 창을 내봐야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뭐 여기에다 낼 수도 없겠지만 만약에 여기다 낸다고 해도 여기는 또 방 쪽이라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욕실의 위치에 따라서 환기창이 설치가 되고 설치가 안 되고 이런 차이가 있는 거지 뭐 설치를 안 하는 게 잘못된 거다 이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요거는 아파트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부연 설명을 드려봤고요. 이 뒤에 있는 세 번째 방 에어컨 역시 있고요. 세 번째 방은 두 번째 방하고 크기가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방 안쪽에는 별도의 수납 공간이 없어서 세 번째 방이나 첫 번째 방을 그냥 온통 드레스룸으로 쓰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현장은 요즘 유행하는 뭐 화이트 도장 마감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요. 벽지를 사용했는데 이게 이제 LG 제품이라고 합니다. 최고 등급의 이 벽지로 마감을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장님이 늘 그러셨던 것 같아요. 항상 그 시기에 맞는 트렌드에 맞는 그런 자재들, 가장 좋은 자재들로 시공을 하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거실인데요. 거실은 4,500에 4,500이니까 네모 반듯하게 딱 떨어지는 넓은 거실로 확장을 잘 해놨습니다. 자, 위에 실링팬이 있고요. 전열 교환기도 있고요. 시스템 에어컨 당연히 있고요. 한쪽을 보면 코너에도 창이 있는데 저 창도 환기 가능한 창입니다. 자, 거실 방향은 남서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커튼으로 가려져 있으니까 자, 열어서 한번 봐야겠죠. 일단 뷰는 좋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앞에 건물이 있고요. 도로가이면서 또 주차 라인이에요. 그러니까 1층은 확실히 2층, 3층, 4층에 비해서 뷰가 좀 많이 불리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좀 나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창호는 동양화학 이중창을 사용해서 마감을 해놨습니다. 자, 뒤에 있는 주방, 이번 타입의 주방이 아주 독특합니다. 제가 서 있는 이 구간에서 저 안쪽까지가 5m가 넘는 주방이고 좌우측으로 수납 공간도 굉장히 많이 확보를 해놨기 때문에 개방감도 상당히 느껴지는 넓은 주방으로 만들어놨는데 이렇게 개방감이 느껴지는 주방 자체가 아주 시원시원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주 좋아할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식탁 자리 다 확보가 되어 있는데 원형 테이블이지만 아일랜드 식탁 옆으로 이렇게 길게 놔도 되겠죠. 제가 봤을 땐 8인용도 놔도 좋을 정도의 공간이니까 원하는 식탁 놓고 또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냉장고 박스 쪽에도 다 수납이고 그리고 냉장고 2대는 기본 옵션인데다가 옆을 열어보면 여기 한쪽은 또 이렇게 선반을 채워놓은 수납장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더 많은 수납이 가능하겠죠. 자, 그리고 전기 밥솥을 놓는 자리가 있고요. 아래쪽에는 광파 오븐 레인지가 있고요. 자, 이렇게 봤을 때 처음에는 식기세척기는 없네 했는데 그게 아니라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여기에 빌트인이 돼 있어요. 그냥 가구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깔끔하게 보이려고 이런 방식으로 선택을 하셨다고 합니다. 자, 환기창 아래쪽에 개수대 있고요. 그리고 이 주방 보면 지금 좀 뭔가 이상한데 하시는 분들, 눈치채신 분들이 있을 건데 자, 이렇게 꺾여 있죠. 이 1층만 땅 때문에 이렇게 꺾여 있는데 요게 요 라인하고 다용도실하고 안방 화장실이 이렇게 살짝씩 꺾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층, 3층 복층에 가보면 이게 반듯하거든요. 그래서 1층만 이렇게 생겼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후드는 천장에 붙어있는 방식이고요. 메인 쿡탑은 3구 전기 레인지인데 2구는 인덕션, 1구는 하이라이트 제품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번에는 옵션을 추가했다고 하는데 로봇락을 제공해 주신다고 합니다. 현재는 아직 설치가 안 돼 있어서 저도 감은 잘 안 오는데요. 로봇락이 굉장히 요새 핫하다고 합니다. 물청소까지 다 하는 로봇 청소기라고 하더라고요. 물청소까지 다 마치면 요 밑으로
자기가 알아서 들어가서 충전도 하고요. 여기 이제 배수구가 만들어질 건데 그 배수구에다가 자동으로 물도 배수하고, 자, 요런 로봇 청소기 옵션으로 제공해 주신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굉장히 핫하다고 하는데 저는 로봇 청소기를 써보진 않아서 자,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써보신 분들은 아주 좋다는 칭찬들을 많이 하신다고 하네요. 자, 여기 반대편에도 이렇게 수납장을 위아래 다 채워놨습니다. 홈파처럼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수납은 이게 끝이 아니고요. 팬트리가 있는데 일단 팬트리 양쪽으로는 기본 수납장으로 채워놨고요. 가운데 여닫이 문을 열어보면, 자, 많이 공간이 크거나 그렇진 않은데 행거가 디귿자로 이렇게 끝까지 다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차곡차곡 쌓아 놓으면 꽤 많은 수납이 가능한 팬트리 공간도 하나가 있고요. 저 아래쪽도 전부 수납이 가능한 수납장으로 채워놨습니다. 자, 다용도실 공간은 안쪽이 좀 협소하다 보니까 여기를 이렇게 포켓도어로 분리를 해놨어요. 자, 공간은 딱 보셔도 좀 협소한 편이죠. 그래도 알차게 만들어 놨습니다. 일단 세탁기 자리, 워시타워 자리는 기본적으로 확보가 되어 있고요. 안쪽에 공간을 잘 살려서 이국 가스레인지, 개수대도 다 설치가 되어 있는 작기내도 알찬 다용도실 살펴봤고요. 옆에 있는 안방, 에어컨 역시 있습니다. 이 방까지 해서 이제 방이 4개인 타입인데요. 안방 사이즈는 3,500에 3,500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대형 사이즈는 아니지만 안방으로 쓰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정도의 크기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뒤를 보니까 화장대가 있는데 화장대가 매립이 되어 있어요. 돌출이 되어 있었다면 뭐 대형 사이즈의 안방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랬다면 방을 쓰기가 좀 애매했을 텐데 그래도 이렇게 매립을 해놔서 요거는 잘한 선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양옆은 또 이렇게 기본 수납장으로 채워놨고요. 자, 그리고 이 뒤에 있는 안방 욕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가 살짝 이렇게 꺾여 있죠. 근데 이제 위로 올라가면 이런 게 반듯하게 바뀌고, 또 위에 라인들은 다 욕조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니까 이따 가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안방 욕실에는 환기창이 있습니다. 환기창은 설치가 되어 있는 이유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이쪽 라인이 바깥쪽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창을 만들 수 있으니까 이렇게 환기창을 만들어 두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안방 욕실 봤고요. 이제 드레스룸인데 드레스룸도 이렇게 양쪽은 기본 수납장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가운데 여닫이 문을 열면 드레스룸 공간이 나옵니다. 쫙 펼쳐놓으면 열자가 훌쩍 넘는 수납 공간이기 때문에 수납은 여유 있게 가능하다, 그 정도의 드레스룸 공간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안쪽에 환기창 또 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일반층 타입부터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제 위로 올라가서 복층 타입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복층으로 올라왔습니다. 복층은 그냥 재미로만 쓱 훑어볼게요. 위에 공간이 이제 공사가 하나도 마감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어떻게 생겼는지 구경만 하는 정도로 쓱 지나가면서 빨리빨리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제가 1층을 1호 타입을 촬영한 건데요. 먼저 복층은 1호 타입부터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호 다 볼 건데 1호 타입부터 볼게요. 전용 면적은 21.4평, 실사용 면적은 65평인 1호 타입의 복층입니다. 자, 세대 현관 크게 달라진 거 없고요. 일괄소등 버튼 위치 같고요. 삼연동 중문 같고요. 자, 들어왔을 때 여기 우측에 방이 있는 것 같은데 달라진 건 일반층하고 크게 다른 건 여기에 수납장, 그리고 열어보면 생각보다 많이 깊은 수납 공간이 하나 더 있다는 겁니다. 여기가 드레스룸이 되겠죠. 그래서 복층 타입은 첫 번째 방에 드레스룸이 크게 생겼다라는 거고, 여기 두 번째 방, 여기는 이제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수납 공간도 똑같이 생겼는데 여기는 제가 1층에서 설명드렸죠. 나중에 안쪽으로 더 많이 들어갈 겁니다. 여기 모양 보면 그래서 조금 벽지가 울어 있는 게 보일 거예요. 뒤로 더 확장이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메인 욕실의 위치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일반층에서는 여기에 방이 하나 더 있었는데 계단하고 옆에 수납 공간을 만들면서 그 방이 사라졌습니다.
자, 여기는 뭐 일부러 만들었다기보다는 어차피 계단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 계단 자리 때문에 방이 빠지고 이런 공간이 생겼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거실 공간은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코너 창이 있었던 게 요거예요. 여기에 이제 환기 가능한 창이 하나 더 있다 말씀드렸던 건데, 이제 블라인드로 가려져 있어서 복층에서 한 번 더 설명드렸고요. 자, 이제 복층으로 올라오니까 뭔가 이제 답답함은 좀 해소가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1층은 여기 도로가하고 주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차들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위로 올라오니까 그런 건 해소가 됐는데, 아니 전봇대가 생각보다 살짝 거슬립니다. 이게 뭐 굉장히 딱 붙어 있다 이런 건 아닌데 좀 거슬려요. 그래서 요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요 타입은 이제 피하셔야겠죠. 참고하시면 좋으라고 말씀드렸는데, 놀라운 사실 하나 뭐냐면, 지금 보시는 이 복층 타입 있죠. 제가 아까 1층에서 이렇게 설명하면서 말씀드렸지만 복층 타입 하나는 공사되기 전에 마감됐다고, 분양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타입이 분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선택하신 분은 저런 건 하나도 신경 쓰지 않고 구조만 보고 선택을 하셨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주방 공간도 달라진 건 크게 없는데 저 안쪽에 수납장의 위치가 좀 바뀌었어요. 여기 지금 광파 오븐 레인지하고 위에 전기밥솥 놓는 수납장이 복층 타입은 끝으로 갔고요. 일반층 타입에서는 요쯤 어딘가에 있었죠. 그게 조금 달라졌다. 나머지는 뭐 같습니다. 팬트리 공간도 같아요. 자, 그런데 제가 1층에서 팬트리 보면서 이 아래쪽도 수납을 할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수납을 뭐 많이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 분배기 때문에요. 그래서 수납은 할 수 있지만 분배기 때문에 그거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요거는 아니라는 거. 예, 요거는 제가 뭐 정정까지는 아닌데 여기 보면서 참고하시라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여기 다용도실도 좀 변화가 생겼죠. 뭔가 이렇게 틀어져 있었는데 반듯해졌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제가 위에 올라가서 보여드린다고 말씀드렸던 게 이런 구간 때문에 올라가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다 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용도실도 이렇게 꺾여 있었는데 반듯해졌습니다. 자, 그리고 안방인데, 안방도 메인 공간은 크게 변화가 없어요. 뭐 여기 뒤에 화장대 있는 것도 그렇고 드레스룸도 변화 크게 없습니다. 변화가 있는 건 여기에요. 이렇게 꺾여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욕조가 들어가 있는데 욕조가 짧아요. 반신욕 전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몸을 성인이 다 눕힐 수가 없다는 거, 폭 때문에 이 정도 사이즈의 욕조가 들어가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래층 빠르게 살펴봤습니다. 위로 올라갈게요. 자, 이 사장님은 항상 이렇게 계단 사이즈를 넉넉하게 만들거든요. 이거는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칭찬하고 싶은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은 좁죠. 그래서 좀 불만인데 이 사장님 항상 이렇게 계단을 넓게 만들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복층은 제가 마감이 하나도 안 돼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재미삼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올라오면 자, 우측에 이런 공간이 있는데 여기가 아마도 문을 닫아서 방으로 쓰는 공간이 되겠죠. 여기 에어컨 자리도 있는 거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 방일 것 같아요. 시스템 에어컨은 이번에도 들어가지 않을까 싶고요. 반대편으로 가면 자, 여기에 또 이런 공간이 있는데 여기는 방이 아니라 제가 볼 때 이쪽은 거실처럼 쓰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에도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한쪽 어딘가에다가 뭐 보조 주방 같은 거 설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 순전히 제 뇌피셜이에요. 완성이 된 다음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화장실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자, 이쪽 공간인데 여기가 거실이겠군요. 정정할게요. 올라와서 이쪽이 거실이 아니고 여기는 또 하나의 방이 되거나 뭐 보조 주방 설치하거나 이런 공간이 될 거고, 거실은 자, 해가 잘 되니까 이쪽으로 하겠습니다. 바꿀게요. 자, 여기에도 에어컨 들어가겠죠. 그리고 안쪽에 공간이 더 있더라고요. 여기도 꽤 넓은데 여기도 방이 되겠죠. 그럼 이쪽에도 에어컨은 설치가 될 거고, 그럼 복층에 일단 방이 하나, 거실 하나, 뭐 보조 주방 작게 들어갈 거고, 화장실 하나, 방 둘, 방 셋. 그럼 복층에만 무려 방이 3개가 되는 거겠죠. 아래층도 3개, 위에도 3개 하면 방이 6개인 복층이 되려나요? 네, 아직 어떻게 공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냥 제 뇌피셜로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오늘 여기 실장님께서 출근을 안 하셨어요. 쉬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첫 출근인 건데 사람이 없으니까 뭔가 이렇게 여쭤볼 수가 없어서 그냥 이렇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테라스는 뭐 옆으로 굉장히 길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한 3, 4인이 와서 놀 수 있을 정도, 그 정도 공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기 콘센트 있고 수도 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장님은 항상 전기 콘센트 수도 잘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뷰는 현재는 뻥뷰지만 이제 여기에 집들 생기면 조금 가려지는 부분들도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먼저 1호 타입 복층부터 봤고요. 건너가서 2호 타입 구조가 이제 좀 다릅니다. 내려가서 또 쓱 살펴볼게요. 이어서 2호 타입 소개하겠습니다. 전용 면적은 20.4평, 실사용 면적은 확장 포함해서 65평입니다. 1호나 2호나 전용 면적은 살짝 차이가 나는 거고 확장 포함한 면적은 큰 차이는 없이 동일합니다. 세대 현관 1호나 2호나 크게 다르지 않고 일괄 소등 버튼 역시 위치 다르지 않고요. 3연동 중문인 것 같고요. 인테리어는 다 동일합니다. 들어왔을 때 여기 좌측의 첫 번째 방, 에어컨은 있는데 이 방은 1호 타입하고 좀 다르게 수납 공간이 별도로 없고요. 자, 맞은편에 있는 두 번째 방, 이 방은 안쪽에 수납 공간이 있기는 합니다. 자, 그런데 뭔가 이렇게 안쪽으로 더 들어가는 공간이 생기는 게 아니라 기본 북박이장 형태로 설치가 되어 있어요. 개인적으로 위치 때문에 그런지 이쪽에다 설치를 해 놓으셨겠죠. 생각 없이 이쪽에다 설치를 하신 건 아닐 거예요. 이쪽에다 설치를 못 하니까 끝으로 온 건데 이 문하고 이렇게 자꾸 닿습니다. 그래서 여기로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겠지만 이 끝쪽에다 설치를 해놨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뭐 어쩔 수 없지만 그냥 한번 주저리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그리고 옆에 요런 팬트리 공간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통로 구간에 팬트리가 하나 있고요. 자, 맞은편에도 있는데 여기는 이제 계단 밑에 서비스 공간인데 1호 타입하고 다르게 여기가 좀 많이 낮아요. 그래서 밑에다가는 잔짐을 보관할 수 있지만 높이 쌓는다면 여기 때문에 이제 안 되겠죠. 서비스 공간도 저쪽이 더 낫네요. 뭐 별거 아니지만. 자, 메인 욕실은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또 다른 방,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 자, 이 방도 안쪽에 수납 공간은 없는데 여기가 이제 계단 올라가는 라인 때문인지 여기 이렇게 꺾여 있지만 제가 여기 끝에 가서 서 있으면 안 닿아요. 여기까지는 한 180이 넘는 분들은 이제 머리가 닿을 겁니다. 그래서 있는 건 조금 보기 별로이긴 한데 뭐 성인 머리가 닿거나 그렇지 않다는 거, 요게 있는 건 뭐 어쩔 수가 없었겠죠. 계단이 꺾으면서 올라가는 라인이니까 요게 이 방에는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1호 타입하고 다른 거, 방이 아래층에 1호 타입은 3개가 있었는데 2호 타입은 4개가 있는 게 되는 거죠. 왜냐면 이 방이 끝이 아니라 저 끝에 있는 안방까지니까 아래층에만 방이 4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옵션 다 똑같고 거실 크기도 뭐 제가 볼 땐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2호 타입이 조금 더 넓은 것 같은데 큰 차이는 아닐 것 같고요. 자, 여기 2호 타입의 뷰는 1호 타입보다 낫습니다. 전봇대가 이제는 저 멀리 있기 때문에 거슬리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건물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좀 더 멀리 있죠. 그래서 뷰는 2호 타입이 더 낫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주방 공간, 요거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주방의 형태죠. 식탁 자리도 있습니다. 앞으로 6인용 식탁까지는 놓을 수 있습니다. 뭐 안쪽에 다른 옵션들은 다 똑같으니까 생략할게요. 여기 냉장고 2대 들어갈 거고, 여기 주방 쪽에도 팬트리가 있나 해서 봤더니 있습니다. 열어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다용도실. 다용도실은 크기가 큰 차이가 없네요. 1호, 2호가 거의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호 타입의 아래층 다 본 게 아니죠. 안방을 봐야겠죠. 자, 안방인데요. 이쪽으로 여닫이 문이잖아요. 근데 이 뒤에 보니까 드레스룸이 있어요. 굳이 이렇게 만들 필요가 있었을까? 요거는 포켓 슬라이딩 도어로 해놨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뭐 사실 이게 뭐
뭐 많이 불편하다 이런 건 아니겠죠. 왜냐면 사람이 그냥 이렇게 열고 들어갈 때 뒤에 드레스룸 문이 있다 정도일 텐데 혹시나 모르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갈아입고 있다가 나오는데 문을 열었다 그러면 이제 놀랄 수도 있으니까 이 형태보다는 포켓도어가 더 나은 선택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드레스룸 이 안쪽에 있어요. 행거는 설치가 되겠죠. 자, 이렇게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방 공간. 안방 공간도 1호 타입에 비해서 뭔가 조금 협소하다 하는 느낌이 듭니다. 사이즈를 재보면 큰 차이는 아닐 텐데 왠지 구조 때문인지 들어왔을 때는 2호 타입의 안방이 살짝 좀 작은 느낌이 들고요. 자, 안방 욕실은 이번에도 욕조는 설치가 되어 있는데 역시 성인이 다 누워 있을 수는 없습니다. 반신욕만 가능한 욕조 설치가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아래층 2호 타입도 다 봤고요. 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계단은 2호 타입도 여유가 있습니다. 사이즈가. 자, 역시 위에는 마감이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자, 올라왔을 때 좌우측으로 공간이 이제 확 나눠집니다. 자, 이쪽으로 가면 자, 여기서부터 안쪽까지 굉장히 긴 공간이 있어요. 여기 이제 이렇게 문을 달면 통째로 방이 될 건데 그렇게 쓰시겠다 그러면 굉장히 긴 직사각형의 방이 복층에 하나가 있는 거겠죠. 근데 이렇게 뭐 쓰시든 여기 나누고 이렇게 해서 여기 방을 조금 작지만 두 개로 나누든 이거는 이제 공사되기 전이라면 어느 정도는 협의해서 공사할 수는 있습니다.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려보고요. 그리고 정면쯤이 화장실이 아닐까 싶은데 이거는 뭐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거실 라인인데 2호 타입의 복층 거실은 또 굉장히 넓습니다. 상당히 넓은 감이 있고 창도 하나씩 잘 곳곳에 만들어 놨고요. 끝에 공간이 하나 더 있는데 여기는 이제 무조건 방이라고 봐야겠죠. 자, 역시 2호 타입도 복층 공간에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될 겁니다. 이 전 버전엔 다 해주셨으니까 이번에도 당연히 들어가겠죠. 끝으로 테라스. 자, 테라스의 전체 크기는 1호나 2호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끝에 수도, 전기 콘센트 역시 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뭐 뷰도 크게 뭐 달라진 건 없습니다. 자, 저기 1호 타입을 먼저 선택을 하신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1호, 2호 봤을 때 확실히 1호가 더 낫다는 생각입니다. 위에 공사가 안 돼 있어도 전체적인 구조만 봐도 확실히 1호가 더 낫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분도 1호를 먼저 선택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뷰가 뭐 1호가 조금 더 떨어진다고 해도 2호도 뭐 큰 차이는 없잖아요. 멀리 좀 집이 떨어져 있다, 전봇대가 멀리 있다, 요거 빼고는 뭐 크게 뭐 살면서 불편하다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1호를 먼저 선택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1호, 2호 복층 그리고 모델하우스까지 쭉 살펴봤는데요. 더블 역세권에 그리고 단지형으로 되어 있는 신축 빌라 찾으시는 분들 나와서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끝으로 최근에 있었던 이벤트의 결과가 번복이 되면서 지금 재투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살짝 좀 안타까운 마음인데요. 이번 이벤트를 발판 삼아서 다음번에는 조금 더 여러분들께서 마음 상하지 않는 그런 이벤트를 준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번 이벤트도 누가 뭐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것들 너무 댓글로 얘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거든요. 서로 상처대라고 제가 이벤트를 연 게 아니라 좀 웃을 일 있으시라고 만든 이벤트인데 결과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 바람에 서로 살짝 마음이 상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마음들 훌훌 털어버리시고 즐거운 성탄절 보내시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집 소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